자,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볼게요.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해 줬냐면, 일단은 고차 방정식이죠. 고차 방정식이고, 개수가 정수라는 사실이에요. 자, 방정식이야. 죄송합니다. 고차 다항식입니다. 얘를 인수분해 하려면 고차에 대한 생각은 첫 번째 생각이 인수정리야. 3차 이상에 대해서는 인수정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3차는 무조건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3차는 무조건 하나를 찾을 수 있어. 알겠죠? 그런데 내가 못 찾았어. 이거는 아직 기술력이 떨어진 겁니다. 4차는 1차가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1차는 무조건 인수가 하나 있겠죠. 2차는 없을 수도 있었잖아. 허근이 있었잖아. 3차는 무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다항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뭐 나오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일단. 됐어요? 식이 복잡하더라도 무조건 인수를 하나 찾을 수 있다. 1차 인수를. 알겠죠? 한데 4차는 그러지 않다는 거야. 4차는 그러지 않다. 그래서 4차에 대한 풀이 방법은 방법론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현재 문제에서는 힌트가 하나가 있어요. 이 문제의 접근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접근했냐면 보자 얘가 1이죠. 그래서 인수정리를 먼저 접근했어요. 얘가 1이니까 누구를 집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넣어봤다. 근데 0이 되지를 않더라 이거죠. 그러면 1차에 인수가 없다. 내가 못 찾았다. 정수에서는 못 찾았다. 없다. 이런 생각이 돼서 얘는 인수분해가 1차가 없으면 뭐가 된다?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2차를 작성하고 문제를 출발했다. 이거야. 출발점 자체가. 이해됩니까? 선생님 왜 이렇게 출발하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 너희들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접근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이 식을 봤더니 뭐야? 보기차식이야. 나는 보기차식이라 생각하고 인수분해를 시작했다. 이렇게 출발해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내 생각은 첫 번째 풀이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보기차식이 먼저 보였던 사람은 그렇게 넘어갔겠죠. 알겠나요? 한번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요. 현재 정수 개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정수 개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됐어요? 둘 중에 하나가 모순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둘 다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거 쫓아가는 거 했죠? 쫓아가는 거 했어요. 이거 정리하다 보면 4차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또 동료항 찾고 요게 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뭡니까? 얘하고 얘는 사용했어요? 3차, 2차, 1차만 신경 쓰면 돼요. 3차 A 더하기 B A 더하기 B가 0이라는 거 하나 알았어요. 2차 AB 플러스 E가 AB 플러스 E가 K가 됐죠. 1차는 똑같네요. 이거랑 맞습니까? 그런데 K는 뭐라 했어요? 자연수. AB는 뭡니까 지금? 개수가 정수라는 게 AB는 정수, K는 자연수. 맞나요? 그러면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서 쓰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E는 K가 되겠죠. A는 정수, K는 자연수. A가 될 수 있는 수는 뭐다? A는 0 가능하겠네. 자연수니까 K가 자연수. 그 다음에 A는 뿔마 1. A가 뿔마 1이면 B가 맞뿔 1이죠. 기호가 요거는 중복된 부호 같은 순. 들어본 적 있나요? 중복된 부호는 같은 순. 알았어요? 뭐 요즘 뭐라 쓰는 거예요? 옛날에 복호 동순이라 했는데 지금은 중복 호 동순. 중자 빠지고 복호 동순이란 말이 있어요. 됐어요? 근데 최근엔 많이 쓰이진 않았는데 우리가 쓰여지는 것이 뿔마가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형태의 해가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를 한 번씩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다음에 답을 쓸 때는 절대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연습할 때는 쓰더라도 답을 쓸 때는 다 풀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왔다. 뭐야? 끝났네? 일단 한 가지 경우는 나왔죠? 원하는 게 뭡니까? K 값이네요. 마무리는 K 값. K가 얼마입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 K는 하나는 A가 0이면 2이고 A가 뿔마 1이면 K는 1이다. 두 개 일단 나왔습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가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C 플러스 D는 0이고 CD 얘는 마이너스 2네요. 얘는 K가 되고 D 대신에 마이너스 C를 넣으면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2가 K인데 C는 정수, K는 자연수. C제곱은 양수, 마이너스 붙으니까 얘들은 다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돼서 자연수는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는 위에서 나온 두 가지만 되겠다. 이거지. 됐어요? 이거 하고 쓸 때는 웬만하면 다 이렇게 써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나는 어떻게 읽었다? 뭐 보기차식으로 읽었다 이거야. 보기차식으로 읽었다. 이 보기차식 풀이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얘를 나는 이렇게 읽었다. 첫 번째, x제곱을 치환을 했습니다. x제곱을 치환했어요. x제곱을 치환하니까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려면 x 1 플러스 1 이렇게 되든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든지 그러겠죠. 위에 거는 k가 얼마입니까? 위에 거는 k가 2죠. 가능할 수 있겠네. 아래 거는 k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안 되겠네요. 얘는 되고, 맞습니까? 선생님 풀이에서 이런 쓰고 있어요. 이게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긴 하는데 선생님 혹시라도 O를 안 하고 OK라고 쓰는 경우도 많아요. 선생님은 알았어요? 그 이유가 O가 0처럼 보이니까 그래요. O가 0처럼 보여서 OK를 쓰는 거야. 그래서 성립한다 이런 소리고 X는 잘 보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쓸 겁니다. 아시겠죠? 뭐 근데 O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의미를 좀 생각하면 알 수 있겠죠. 지금 프리에 혹시 OK라 쓰면 성립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 나왔어요.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이제는 치환 방법이 아니라 뭘 만들어? 제곱차를 만들어야겠죠. 제곱차를 만든다 이거죠. 제곱차를 만들 때 얘하고 얘로 제곱차를 만들었어요. 얘하고 얘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x제곱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뒤에 걸 확인하는 거죠. 뒤에 거 확인했더니 얘는 뭐가 추가됐습니까? 기호자는 틀렸죠. 문자가 수몰이죠. 위에 거는 뭐가 추가됐습니까? 2x제곱이 추가가 됐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뒤로 가야겠네. 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뭡니까? 뭡니까? 2 플러스 k 네. 제곱이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아래 거 써놓고 확인해 봅시다. 아래 거는 뭡니까? 마이너스 2x 제곱이 추가가 됐으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k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얘가 인수분해가 되려면 얘가 정수가 돼야 된다 소리죠. 정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수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정수 계수로 쪼개졌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정수 계수로 쪼개져야 되겠죠. 그리고 얘가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되겠죠. 뭔 말 이해됩니까? 제곱수가 되기 위한 방법은 k가 얼마? 2. 오 맞네? 엄청 많네? 틀렸어.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플러스 K. 야, 플러스 K잖아, 지금? 얘가 마이너스 K가 틀렸죠? 얘가 마이너스. 여기 맞네요, 지금. 그렇죠? 오케이? 그럼 얘가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K는 뭐밖에 없다? 1밖에 없다. 얘는 음수니까 제곱수가 될 수가 없네요. 2도 괜찮아요. 2? 2도 되긴 하네요. 현재
이제 2가 되면 이거 없어지니까. 됐어요? 그래서 위의 조건에서는 이게 가능하려면 K는 2 또는 K는 1이 되더라. 아래는 N은 존재하지 않는다. 1번, 2번에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K가 1 또는 K가 2. 선생님 출발점이 좀 다릅니다. 두 문제의 출발점이 달라요. 됐어요? 과정 자체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똑같아. 둘 다 1차 인수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2차 인수로 문제를 풀었다. 아시겠죠? 다음. 조금 이따 인수분해할 때 혹시 요거에 대한 거 선생님이 요 풀이에 대한 생각을 또 한 번 더 해줄게요. 요거를. 됐어요? 이 풀이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인수정리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인수정리란 말은 뭐였어요? 1차식의 인수를 찾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인수정리가 안 된다는 말은 1차식의 인수를 못 찾았다 이거죠. 없거나 못 찾았다. 오케이? 그러면 1차가 없으면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으면 2차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특히 그러면 3차가 아니라 4차 이상에 대한 식이다 이거죠. 보통 4차가 많습니다. 5차는 무조건 또 하나가 있어요. 5차는 무조건 하나가 있어요. 1차식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4차의 문제 풀이 방법론 중에 식을 이렇게 적고 접근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풀이가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봐봐. 이 문제도 이 풀이도 있고 이 풀이도 있다겠죠? 그렇듯이 접근 방법이 조금 있더라 이거죠. 선생님이 출발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1차식의 인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차식 넣고 출발했다 이런 말이에요. 다음 53번. 자, 53번은 뭔가 힌트가 있어요. F, G, H에 대하여 요거 세제곱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곱셈공식 변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알겠나요? 세제곱. 고민하기 위해서 나는 fx 더하기 gx를 먼저 구해놨습니다. 는 더하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맞죠? 오케이, dx. 요거 인수분해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놓겠습니다. 필요할지 안 할지는 모르니까 적어놓을게요. 원래 마이너스 쓰고 플러스 붙이는데 바로 생각을 해버렸어요. 자, fx, gx는 얘도 인수분해를 여기까지만 해놓을게요. 큰 도움이 지금 많이 안 보이네요. 일단 연계성은 없습니다. 세 번째 식에서 fx 세제곱 정확히 적게요. 세제곱 gx 세제곱은 우리는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fx 더하기 g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fx gx fx 플러스 gx 아닌데요? 나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요? 두 개 다 썼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자, 둘 중에 선택을 일단은 해야겠죠. 둘 중에 나는 어떤 걸 써야 되는가 이 선택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겠죠. 둘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일단 둘 다 써도 관계는 없어요. 출발점이 뭐든 간에 여튼간에 결론적으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만나게는 돼 있어요. 왜냐면 얘하고 얘가 지금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집니다. 바꿔지기는. 근데 얘를 이렇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냐 출발점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세제곱 나오면 보통 곱셈공식 변형에 가는 건데 현재 문제는 뭡니까? 이 식이 중요하다. 이 식. 오른쪽. 뭐 했던 거야? 인수분해했다는 소리야. fx 세제곱 플러스 gx 세제곱을 인수분해했다는 목적이라는 거지. 그러면 문제가 이걸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요 식은 지금 인수분해가 돼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출발하는 게 좀 더 좋다.
그럼 무엇입니까? 2x-x-1 여기 있죠? 여기 f 플러스 g입니다. 아하, 얘가 뭐다? fx 플러스 gx군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hx는 있다? 이놈의 hx다. 그렇죠. 이놈의 hx니까 h1을 구해라. h1은 어디다식을 넣으면 될까? 여기다 넣어도 되죠? 네. 뭡니까? f1의 제곱 마이너스 f1 g1 플러스 g1의 제곱 이렇게 넣어도 되겠고, 혹시 이게 목적이 아니라 hx를 구하라는 게 목적이었으면 요 식을 위에서 우리는 뭘 구해놨습니까? 합하고 곱을 구해냈죠? 그렇지? hx는 합곱을 이용해서 쓰는 게 조금 더 편한 방법이 되겠죠. 뭡니까? 마이너스 3 fx gx 이 정도로 써면 되겠죠. 알겠죠? 식이 길어지니까 아마도 hx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함수값을 구하라는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인지 알겠죠? 맥락은 딱 정해졌습니다. 일단 fx 주어지고 gx 주어지고 세제곱합을 합곱을 먼저 구해라 했죠. 필요하니까 먼저 구해놓은 겁니다. 얘를 이거 아니면 이거로 가는데 선택은 인수분해 된 요거를 먼저 선택하는 게 우선적인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다음 56번. 저번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는데, 자, 세제곱 세제곱입니다. 세제곱 공식은 우리가 아는 공식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아는 이 공식이 아닌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꽤 난이도가 높습니다. 알겠어요? 그 정도 우리가 그렇게 나와버리면 너나 대부분 틀리고 맞은 사람도 있겠죠. 시간 투자한 사람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얘가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세제곱 3개짜리는 우리가 아는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 푸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게 아닌지라도, 왜냐면 그게 우선적이지 다른 방법을 먼저 쓰는 게 아니야.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가면 무조건 맞습니다. 결론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래야지 문제 푸는 방법론 식을 봤을 때 나는 이걸 이렇게 풀어야지 계속 연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이렇게 접근해서 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더라도 문제를 봤을 때 나는 이거를 이렇게 풀어야겠다 계속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알겠죠? 그게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해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면 계속 산으로 가. 식이 완전 장황해집니다. 쓸데없이 정확하게 늘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때려 맞춰지는 특징. 그러면 실력이 늘질 않아요. 아시겠죠? 자, 얘는 당연히 세제곱 하는데 이 문제가 세제곱 가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세제곱을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잘 안 됩니까? 세제곱이 다 어떻게 돼 있어? 플러스로 돼 있죠, 우리가. 이게 단점이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제곱은 부호가 어떻게 돼? 플러스면 세제곱은 플러스가 되고 세제곱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여기 있지 말고 들어가라. 이걸로 들어가라. 그럼 우리가 아는 식 그대로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 세제곱 나오면 한번 적어볼게요. 요 식이 나오는데 얘가 주로 당식이든 방정식이든 간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닐 때, 는 0이다, 는 0이 아니다는 것은 어디에서 이용되겠다? 방정식에서 이용이 되겠다. 그럼 얘가 이제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또는 방정식이 아니라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는 말은 뭡니까? 얘가 0이라는 소리죠. 얘가 0이라는 것은 오른쪽 0이 나왔으니까 이제 방정식이 돼서 얘는 넘겨서 바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닌데 얘가 0이라고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닌데 얘가 0이라면 얘가 0이라는 거죠. 얘는 우리가 봤던 거죠. 됐어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a랑 b랑 c랑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3차에 관한 문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일단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알겠어요? 자, 현재는 이제 인수분해 쪽이니까 이 방정식 형태는 아니고 얘가 0이니까 이 식이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얘가 0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할 필요가 있네요.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냐면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는 0이 되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되니까 얘는 인수분해 그대로 3배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들어간 거에 마이너스 들어간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이 마이너스가 다시 나오겠네. 둘 다 마이너스로 구해서 플러스 곱해서 3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쉽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볼 줄만 하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못 보니까 그래요. 자, 얘기했어요. 어떻게 만들어? 얘를 플러스로 만들어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쉽게 보인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57번. 자, 서로 다른 실수. 서로 다른 실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실수가 있고요. 우리 문제에서 좀 잘 읽어야 될 거는 뭐냐면 서로 다른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실수란 말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4단원이 넘어가면 복소수를 배우게 되면 이 실수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을 복소수 범위에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난이도가 꽤 많이 올라갑니다. 실수라는 단어를 찾으면 그래도 우리가 아는 틀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실수라는 단어가 있냐 없냐 꽤 중요합니다. 일단 됐어요? 실수라는 틀이 있으면 우리가 아는 틀에서 대부분 풀 수 있다. 실수라는 말이 있으면. 이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좀 어려워집니다. 알겠어요? 근데 실수가 있든 없든 우리는 생각을 실수 안에서 생각해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됐어요? 이 실수란 말이 있으면 좀 더 안정감 있게 문제를 풀고 실수란 말이 없으면 좀 불편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됐죠? 그 와중에 실수란 말이 아닌 정수, 자연수, 유리수 이런 말이 있으면 신경 쓰고 풀어야 되고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딱 느낌이 있죠 조금. 일단 느낌이 있죠. 어떤 느낌이 있나요? 무슨 많이 본 듯한 느낌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다 더해본다 이거죠. 요 작업은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등식이든 부등식이든 세식을 다 더할 수가 있다. 뭔가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문자가 3개니까 우리가 곱셈 공식 형태 x 더하기 y 더하기 g, xy, y, gx, 제곱 이런 형태죠. 맞나요? 그런데 질문이 얘네 얘가 질문이지. 그럼 이 식을 얘로 만들어 달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럼 현재 요거는 나왔는데 얘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얘는 밑에다 적을게요. xy 플러스 yg 플러스 gx가 우리가 아는 곱셈 공식 변형 쓰면 누구에서 x 플러스 y 플러스 g의 제곱에서 x제곱 y제곱 g제곱을 빼면 2x가 나오죠. 이 두 배의 xy y gx 나오죠. 맞나요? 그러면 이놈을 2분의 1배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적어놓고 가는 게 좋겠네요. 자, 위의 식에서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얘를 구하려면 얘를 알아내야 되겠고 두 번째 식에 얘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이제 얘를 알아내겠죠. 둘 중에 어떤 걸 알아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가는 게 좋겠다 이거죠. 아직은 접근을 아직 정확히 못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알아내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세 개의 식을 다 더해갖고 썼더니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더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 자, 세 개의 식 더 이상 알 수 없으면 이제는 두 개를 연립해야 됩니다. 두 개. x, y, g가 대칭적이니까 순환하는 구조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두 개씩을 뺀다. 이유가 뭘까요? 될 것 같다. 다른 생각.
뭐 틀린 말은 아니야. 다른 생각. 이건 0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x제곱 몇 차입니까? 2차. y지? 2차. 얘는 0차야. 이 일이 동차식에 대한 조건을 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는 문자를 죽이고 상수를 살리려고 많이 하잖아요. 알겠죠? 하지만 다항식에서는 차수적인 생각이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죽여놓으면 차수가 동차식이 등장해요. 동차식에 대한 특징은 인수분해도 편할 거고 식변화도 조금 더 편해집니다. 아시겠죠? 이유는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을 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yj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xg는 0 이래 되겠죠. 자 물론 내림차수 정리해도 되고 g로 묶어내면 나오겠네요. g로 묶어내면 g가 1차니까 g로 묶어내면 뭐가 됩니까? gx-y 요것이 x-y x 플러스 y 뭐라 그러면 x-y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0이 된다는 인수. 뭐 인수분해 말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근데 아까 뭐라 했어? 서로 다른 말이 있었나요? 네. 그렇죠? 있으니까 a, x, y, 얘가 뭐가 된다? 0이 되겠다. 오 하나 이거 알아내죠 이제. 마무리 되겠네요. 됐어요? 얘가 0이니까 이 자리에 얘를 집어넣을 수가 있네요. 됐어요? 얘를 집어넣게 되면 마무리 2분의 3 x제곱 플러스 y제곱 g제곱이 3이 돼서 결론적으로 제곱이 2가 되겠다.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뭐 선생님이 뭐 생략했다는 것은 한두 줄 정도 생략을 한 겁니다. 연산할 때 좀 그런 것만 생략했지 그대로 푼 겁니다. 문제가 갖고 있는 내용 그대로 이용해서 풀었어요. 됐어요? 자, 무슨 말 본식이지? 무슨 말 본식이지? 네. 맞나요? 얘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는 210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얘를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뭘 찾는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찾는다 이런 말을 했었죠. 얘를 구하라겠으니까 이놈을 뭐라 넣고 k에다 넣고 문제를 풀 수, k보다는 t가 좀 더 나을 수 있겠네요. x 괜찮습니다. x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알겠어요? 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방법. 요 방법이 틀렸다가 아니야. 일반적인 방법 한번 해볼게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선생님 문제를 안 읽었지만 문제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놓치고 있어요. 놓쳤어 지금. 문제를 안 읽었잖아. 선생님 뭐부터 출발했어? 요식부터 출발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뭡니까? 자연수란 말이 있죠. 자연수란 말은 접근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말이야. 접근 방법이 자연수적 생각을 해라 하는 말은 숫자를 때려 맞춰라 이런 뜻이 하나가 있어요. 됐어요? 숫자를 때려 맞춰라. 자연수적 성질을 갖고 문제를 풀어라.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210이 되는 자연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이런 뜻이야. 알겠나요? 됐어요? 이 문제 풀이는 그렇게 넘어가는 게 문제 흐름상 맞아요. 알았어요? 근데 이 말이 없었다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죠. 알겠죠? 자,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c a 더하기 b 더하기 c t제곱 플러스 ab, bc, c가 아무것도 안 나왔죠? a, b, c 뭐가 들었어요? 뭐요? 그냥 t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210이 지금 마이너스 210은 0 이렇게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뭘 풀어라?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얘들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정보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이 풀이는 일단은 틀렸다 이러면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알겠다. 이 말이 없었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긴 해.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연수적 특징을 이용해서 자연수적 특징을 이용하라는 말은 자 210을 먼저 쪼개는 게 좋아요. 210을 먼저 쪼개요. 210을 쪼개면 현재 A, B, C는 BC가 제일 크고
A, B가 가장 작고 C는 가운데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210을 쪼개보면 2, 3, 5, 7 이렇게 있네요. A는 1보다 크죠? 그러면 적어도 2야. B는 적어도 3이야. 됐나요? 최소는 5입니다. 최소 5. 그러면 A, B는 최소 5보다 크다 이거죠. 됐어요? 그러면 일단 수가 몇 개, 세 개로 쪼개면 방법이 없네요. 그 이상 쪼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5보다 더 큰 수를 줘버리면 더 못 주니까요. 뭐 5. A 더하기 B는 5. 뭡니까? C 더하기 A였습니까? 두 번째가 B 더하기 B, C가 제일 컸으니까 얘는 6. B 더하기 C가 7. 아무것도 아니죠? 다 더하고 보면 크죠?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2배 18? 아, 질문이 끝났네요. 이것이 질문이니까. AC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네요. 자, 55번. 다항식의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자,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문제. 현재 x로 읽으면 2차, y로 읽으면 2차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x로 정리되고 y로 정리돼도 관계는 없겠다. 그런데 지금 x 앞에 계수 a가 있고 p를 인수분해 하려고 했더니 p가 아직 모르네요. 물론 3을 힌트로 해서 인수분해를 해볼 수는 있겠지. 근데 문장을 읽어봤더니 정수라는 단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a, b가 자연수란 말이 있어요. a, b란 자연수. 그러지? 그럼 3을 쪼개가지고 얘를 두 개 쪼개야 될 거 아니야. 3을 쪼개는 방법은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요것만 있는 게 아니죠. 2분의 1, 2분의 6, 2분의 1하고 6도 있죠. 됐어요? 단 합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정수가 돼야 되니까 부호가 바뀌면 이렇게 되면 정수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저 일반적인 풀로 간다면 요것이 써보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돼. 정확히 확인해야 돼요. 여기 문자, 이 문자 때문에 인수분해가 쉽지는 않겠다.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 풀이로 가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앞쪽에 있는 문제는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인수분해 됐던 문제일 것 같은데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보세요. 해석하는 방법이니까 이런 문제가 시험에는 학교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항식을 나는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그럼 얘가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다고 보면 이 식을 x에 관한 2차식으로 본다고 보면 x, 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겠죠. 인수분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시키도록 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됐어요? 이 계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x제곱은 xx로 무조건 쪼개야 됩니다. 맞죠? y제곱은 뭐가 돼요? 여기가 하나가 플러스 1이고 여가 마이너스 1이면 하나밖에 없죠?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가 1, 3, 3, 1, 9, 뿔마, 마뿔, 순서 잘못했다. 1, 3, 뿔마, 마뿔, 3, 1, 뿔마, 마뿔. 총 4가지를 해보면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설명하자는 건 이건 아니고 사실 한 2개 정도만 됐으면 그냥 했을 것 같아요. 2개 정도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겠죠. 맞나요? 근데 우리는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안 돼. 안 돼? 그럼 얘를 뭐라고 선생님 받았어요? 방정식이라고 봤죠? 그럼 인수분해가 되면 우리는 뭘 찾아? 해를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 나오겠지? 계수들은 아무것도 안 적었습니다. 그냥 문자만 적었어요. 얘가 인수분해 되면 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해를 찾은 거지. 근데 인수분해는 지금 억지로 내가 적은 거고 실상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죠. 얘를 인수분해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얘를 근해 공식에 넣었을 거 아니야. 그냥 뿔마
루트 여기 y 들어가 안 들어가? y 들어가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 해하고 이 해가 어째야 돼? 똑같아야겠지. 근데 딱 봐도 차이가 있네. 얘는 루트가 있고 얘는 루트가 안 보이네. 그럼 얘가 루트가 어째야 돼? 사라져야지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 루트가 사라지는 방법은 뭐야?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해석 완전 제곱식이 되면 이제는 마무리 지을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 들어간 얘가 뭐냐면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의 판별식입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이 식이 y에 관한 2차 식일 거야. 근데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다시 요거의 판별식이 0이 돼야겠지. 완전 제곱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적었을게요. dx라는 말은 x로 식이 정리된 식의 판별식. 됐습니까? 이거 여가 들어가는 게 지금 dx죠. dx라는 말은 선생님 있잖아. x로 식을 했을 때의 식, 요거 식으로는 뭐 fy로 돼 있겠죠. 됐어요? 이거 다시 판별식이에요. y로 된 식이 판별식입니다. 얘가 0이 됐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공부를 한 친구들은 요걸 외웠겠지. 그제 그 이유에 대한 선선 설명한 겁니다. 알겠어요? 이제는 또 그냥 시험 문제는 우리가 해석이 됐으면 요걸 바로 써도 관계는 없어요. 됐습니까? 실전 풀이에서는 지금 요걸 쭉 이 과정을 과거 책에는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 풀이를 많이 안 써주긴 하더라고요. 됐어요? 근데 한 번씩 등장하는데 어디에서 나오냐? 꼭 기억을 해야 돼요. 2차, XY에 대한 2차식이 XY로 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는 생각.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인수분해에서도 나오고 이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고? 인수분해 나오고 두 번째 어디서 나오냐면 2차 방정식에서 나옵니다. 2차 방정식 나와. 세 번째는 어디 나오고 하냐면 세 번째는 직선에서 나옵니다. 도형에서. 1차식 하면 방정식 해가 직선이 되죠. 이 문제는 이 뒤의 문제는 세 개에서 다 나온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xy 2차식이 1차로 인수분해 됐다는 내용은 세 가지 식으로 나와요. 여기서 안 나오면 딴 데 나와서 직선에서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그때 이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방법론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이거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겁니다. 뭐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 요거 하나 언급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전번에 공통인수 할 때 했어요. 이 문제 풀이는. 네. 됐죠? 그런데 자, 인수분해를 한번 하려고 해. 인수분해 한번 해보려고 해. 자, 요 식이 뭡니까? 지금 몇 차식이야? 3차식이죠. 3차식은 무조건 뭐가 있다? 인수가 하나가 있다. 라고 출발해야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되죠? 됐어요? 근데 식을 봤더니 요렇게 계수가 같고 요렇게 계수가 같죠. 이게 상반식입니다. 상반식 홀수차는 개수가 지금 짝수항입니다. 짝수계 항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홀수차는 인수가 무조건 하나 있다겠죠? 그 중에 상반식은 무조건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돼. 다시 말해서 이 식은 무조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다 됐네? 2차.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요. 맞나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기억하세요? 상반식은 홀수차. 홀수차는 무조건 1차 인수가 무조건 있다. 인수 정리가 무조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안 되는 문제가 있기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말은 우리가 근 자체를 정수근이든 유리수근이를 찾지 못했다 이런 말이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무리수근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무리수도 실수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찾았다 이 말이야. 오케이? 1 플러스 루트 3 이런 거 못 찾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런 거 못 찾아서 그런 거고. 여튼 간에 3차는 우리는 무조건 인수분해 된다고 접근을 하는 거고, 상반식 홀수는 x 플러스 1은 인수가 무조건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은 무조건 0이 돼요. 얘입니다. 얘. 현재 여기다가
1은 다 양수니까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될 수도 있어. 뭐 이 문제의 의도성은 좀 뭐 퇴색되겠지만 0이 안 되네요. 다시 말해서 1차 인수는 없다 이 말이 되겠네요. 오케이? 식을 봤더니 상반식이죠. 상반식은 어떻게 됩니까? 얘를 나눠가지고 형태를 만든다 이거죠. 상반식을 이렇게 풀지 말란 소리가 아니야. 상반식은 얘를 x제곱으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얘는 지금 뭘 생각하자냐면 상반식의 목적은 x 플러스 x분의 1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반식은 뭘 얘기하려고? x 플러스 x분의 1 또는 x 마이너스 x분의 1 더 어렵게 나오면 x 플러스 x분의 2도 나옵니다. 그러면 식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럼 상반식이 아니야. x 플러스 x분의 2는 치환을 통해서 풀 때는 상반식이 아니야. 알겠어요? 그건 좀 어려운 문제야. 알겠어요? 그러면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거야. 짝수차일 때 주도 적용되는 거고 짝수차인데 1차 인수는 못 찾았어. 그러면 풀이 방법만 하나가 뭐다? 가운데 x제곱으로 나눠서 상반식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 됩니다. 그럼 치환을 통해서 2차식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선생님은 이 방법 안 쓰고 이 방법 한번 써볼게요. 얘가 1차 인수가 없다는 것은 뭐야? 인수분해를 시킨다고 하면 2차 인수가 있다 이 말이죠. x제곱 1 1만 플러스 1 있고 마이너스 1 있겠죠. 첫 번째 시도 플러스 1로 시도했다가 안 되면 마이너스 1로 시도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나머지는 뭐라서 ax 플러스 bx 1차 인수가 없다는 것은 2차 인수가 있을 수도 있다.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걸죠. a 더하기 b는 얼마입니까? 1이죠. a, b 더하기 2가 2가 나왔어요. 실제 한 거야 내가. 실제 인수 계산한 겁니다. 근데 a, b가 얼마가 됐다? 0이 됐다는 말은 하나는 0, 하나는 1, 하나는 0, 하나는 1 이 말이네요. 네. 그러면 가능하다 이 소리가 되겠네요. 네. 하나는 0, 하나는 1. 그럼 공통인수는 이 문제는 풀었어요.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여기서 바로 마무리했습니다. 합하고 곱이 나왔으니까 인수분해 시켰다. 선생님은 이렇게 넘어간 의도를 이해를 하면 이런 식은 좀 더 쉽게 인수분해 할 수가 있다고요. 의도가 뭐라 했어요? 1차식 인수를 못 찾았어. 못 찾았다. 그러면 2차식 인수를 찾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2차를 넣고 푸는 건데 현재 계수가 그렇게 수가 1이니까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쓴 거야. 만약 이게 6이면 고민스러울 겁니다. 6은 1, 6, 2, 3이 있죠. 부호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총 4개를 써봐야 돼요. 현재 플러스 1에서 해결이 돼버렸으니까 안 하는데 해결 안 되면 마이너스 1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됐어요? 마이너스는 모순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어차피 인수분해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러겠죠.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해됩니까? 방법론 중에 하나, 4차에 대한 방법론 두 번째 방법론입니다. 자, 좀 전에 상반식처럼 x제곱 나누어서 공통인수를 찾아서 치환을 통해서 푸는 방법 하나. 1차 인수 못 찾았으니까 2차라 적어놓고 됐어요? 다음 식을 요 곱하기를 전개해서 비교하는 방법 하나. 두 가지 방법으로 하면 인수분해는 4차의 인수분해는 거의 대부분 된다 이거죠. 설명 안 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더 어려운 방법이야. 더 어려운 방법. 됐어요? 그거는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한번 하고 선생님도 그건 잘 안 보입니다. 그건 나도 잘 안 보여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복습하시고요. 방금 전에 했지만 선생님이